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거저 해설해드리는 거저씨입니다. 오늘은 5월 7일자 기사인데요. The Fe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요. Durations in Financial Market, 금융시장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사실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despite a sudden rally, 갑작스러운 반등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pain lies ahead,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센트럴 뱅크가요, 중앙은행이요, 그동안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요, easy money policies of the p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 금융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easy money policies.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폈던 easy money polices를요, 다시 reverse,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ederal Reserve 같은 경우는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0.5%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그 호주의 은행은요, 한 2024년까지는 near zero,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랬는데 갑자기 5월 3일 날 quarter point 0.25 그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0.25. 그리고요, 또 Bank of England, 영국의 은행 같은 경우는요, since 2009년 이래로 the highest level,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잠깐 쉐어 프라이스가요 점프했어요. 왜냐면 after the Fed rate rise, 연준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냐면요, 이래서 급등한 거예요. relief, 어떤 안도감 때문에. 어떤 안도감이냐 하면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살짝 급등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financial market, 이 금융시장은요, have been adjusting, 계속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painfully하게 to the reality of tighter money, 이렇게 금융 긴축 금융이라는 그런 현실에 아주 그냥 painfully하게, 고통스럽게 막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그 financial condition, 그 금융 상황, 어떤 그 타이트닝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융 상황 긴축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금융 긴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가냐? 첫 번째, repricing of currencies, 통화 재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가 되게 이제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해보다 7%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고금리 제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금리 하면은 달러화에 대한 투자를 막 당연히 상승시키는 거죠. 더군다나 뭐 유크레인 전쟁 났죠. 중국은 막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이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가 막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상황 긴축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growth in risk premium,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거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상,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의 그 척도가 1994년 이래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994년 이래로 아주 하이스트,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척도가. 그렇고요.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결과는, 긴축 통화로 인한 세 번째 결과는요, poor performance of even diversified investment portfolio,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저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스탁에다가, 주식에다가 60%, 본드 채권에다가 40%를 투자해서 그동안 11%,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1%의 그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뭐 10%의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요, everything rally,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everything rally라고 한다면 2022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모든 것이 슬럼프가 되는 everything slump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만약에 고통을 받게 된다면, as investors suffers,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the monetary policymakers, 어떤 그 통화 정책 입안가들은 어떠한 유혹을 느끼냐면요, be tempted to change course,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통화 정책 입안가들이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플레이션이 막 마구 날뛰도록 방치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좋겠죠. 주식과 주택 같은 그런 거는 더 많은 자산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화는 또 그럼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유리해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좀 걸어줘야 됩니다. 스탑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까지 제동을 걸어줘야 되냐면요, 어떤 intolerable level, 그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는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duty of central bank, 어떤 중앙은행이나 페드를 포함해서 그 중앙은행의 임무입니다. 의무예요. 의무.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막 인플레이션이 아주 지금 너무 심한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인베스터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베스터들은 still betting, 여전히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팅을 있냐면요, America's interest rate will peak at a little over 3%. 그러니까 아마도 그 미국의 금리가 3% a little over, 약간 웃도는, 거기에서 약간 정점을 피크를 찍을 것이다. 미국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3%를 살짝 웃도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지금 this is unlikely to be high enough to rein in underlying inflation. 지금 5% 넘게, above 5%, 5% 넘게 상승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그죠? underlying 인플레이션을 rein, 거기에 고삐를 딱 채우기에는, 그 근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이 3%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3%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5%의 5% 넘게 상승한 그 근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more pain, 그죠? 더 많은 그런 고생길이 is lies ahead, 앞에 쫙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긴축 통화 정책의 결과가 하나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그죠? repricing currencies, 그죠? 통화 재산정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어떤 실적이 아주 poor, 이거에 대한 실적이 poor, 저조합니다. 이런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막 금리를 막 내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적정 그 제동을 거는 것은 센트럴뱅크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한 3% 정도? 우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 가지고는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힘든 일이 깔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짧게 봤습니다. 요즘 제가 기사는요, 번역은 아시다시피 네이버 블로그에 크리스 앤 수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나머지 그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어찌나 꾀가 나는지 이코노미스트 기사 읽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더군다나 막 하여튼 좀 꾀가 나고 있는데요. 좀 에너지 충전하면 더 열심히 또 해봐야 되겠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